안녕하세요. 알고레스입니다. 오늘은 우주항공 산업에 대해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내용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뉴 스페이스라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 서 있습니다. 단순한 우주 탐사를 넘어 1.8조 달러 규모의 궤도 경제 밸류체인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또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대한 투자 기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주 경제는 이제 단순한 꿈이 아닌 실질적인 거대 경제권의 형성입니다. 2035년까지 약 1.8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반도체 산업 전체와 맞먹는 수치입니다. 매년 9%씩 성장하며 글로벌 GDP 성장률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 국방, 물류 등 모든 산업의 근간 인프라가 하늘 너머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또 현재는 북미 지역에서 55%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한국, 중국, 인도의 공격적인 자본 투입으로 하태 지역이 연평균 9.8%라는 최고 속도로 성장 중입니다. 과거의 우주 개발은 국가 간 패권 경쟁이 중심인 올드 스페이스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가 열렸습니다. 민간 자본과 실리콘밸리식 혁신이 결합하며 경제성과 민첩성이 핵심이 되었으며, 실패를 학습의 과정으로 삼아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춘 상향식 구조가 현재의 산업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나사의 COTS 프로그램과 2024년경에 시작된 ITAR 규제 완화는 민간 생태계 폭발의 결정적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우주 산업은 제조와 발사의 업스트림, 지상 인프라의 미드스트림, 서비스와 데이터 분석의 다운스트림으로 나뉩니다. 현재 제조 중심의 업스트림이 30%를 차지하며 기술적 장벽을 형성하고 있지만, 진정한 가치는 60에서 70%의 비중을 차지하는 다운스트림에서 창출됩니다. 통신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 누가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하느냐가 부가가치의 핵심입니다. 우주 산업의 폭발적 성장을 가능하게 한 1등 공신은 발사 비용의 하락입니다. 과거 우주 왕복선 시절 키로당 6만 달러에 달하던 비용이 펠컨 9의 등장으로 2,700달러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로켓 부스터를 수십 번 재사용하는 기술 혁신 덕분입니다. 향후 스타쉽이 성공한다면 비용은 100달러 미만으로 하락하며, 우주는 물류와 생산이 일어나는 일반 경제 공간이 될 것입니다. 현재 개발 및 테스트가 진행 중인 스페이스X의 스타쉽은 우주 경제의 판도를 다시 한번 바꿀 블랙스완과 같은 존재입니다. 스타쉽은 1단 발사체와 2단 본체 모두를 완전히 재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되었습니다. 스페이스X는 2025년에만 약 165회의 발사를 수행하며 전 세계 발사 횟수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발사 빈도가 높아지면 부품 생산과 지상 운영에서의 규모의 경제가 형성되고, 이는 다시 가격 하락과 서비스 안정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한편 대한민국의 누리호의 경우 정확한 발사 비용이 공개되어 있지는 않으며, 현재 반복 발사를 통해 신뢰성과 기술을 축적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현재 가장 강력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곳은 저궤도 위성 통신 분야입니다.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이미 1만 개의 위성을 띄워 수익성을 입증했고, 아마존의 카이퍼 프로젝트 등이 뒤를 쫓고 있습니다. 6G 시대가 오면 위성은 단순한 안테나를 넘어 우주 데이터 센터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는 자율주행과 UAM 등 미래 초연결 산업의 필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제 한번 쏘아 올리면 끝인 시대는 지났습니다. 연료가 고갈된 위성의 도킹에 수명을 연장해주는 우주 정비소 서비스가 이미 실증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또한 미세 중력 환경을 활용하여 지구에서는 불가능한 고순도 약물이나 결함 없는 반도체를 제조하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주로 쏘는 것만큼이나 우주에서 가져오는 가치가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우주항공 산업의 가장 먼 미래이자 거대한 기회는 소행성 자원 채굴에 있습니다. 백금과 니켈 등 희귀 금속이 지구 매장량의 수천 배나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초기에는 자원을 지구로 가져오기보다 현지에서 연료로 활용하는 현지 자원 활용 모델이 우선될 것입니다. 우주 현지에서 수소 주유소를 운영함으로써 심우주 탐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한편 우주는 기술만큼이나 정치가 중요한 영역입니다. 미국의 ITAR과 같은 수출 통제 규정은 기업들의 가장 큰 변수입니다. 다행히 최근 미국은 동맹국 간의 협력을 위해 이러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며 공급망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주가 국가 패권을 결정짓는 전략적 요새로 인식되면서 각국의 국방 우주 예산 증액은 관련 산업에 강력한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7번째 독자 발사체 기술 보유국으로 우주항공청 설립을 통해 뉴 스페이스 시대에 본격 진입했습니다. 2026년 예산은 1.1조 원을 돌파하며 전년 대비 16% 이상 늘어난 공격적인 투자가 집행됩니다. 누리호 고도화부터 달 착륙선 개발까지 명확한 국가적 로드맵 하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AI 등 대기업과 혁신 스타트업들이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현재 누리호 발사 및 재사용 발사체의 핵심 기술 개발에 착수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30년대 달 착륙, 2040년대 화성 탐사를 목표로 하는 명확한 로드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KSLV3 프로젝트는 정부 예산과 민간 기술이 만나는 핵심 투자 접점이 될 것입니다. 국내 시장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KAI의 협력과 경쟁이 중심입니다. 한화는 발사체부터 위성 서비스까지 수직 통합을, KAI는 독보적인 위성 플랫폼 OEM 역량을 갖췄습니다. 이들과 함께 나라스페이스, 이노스페이스, 컨택 등 혁신 벤처들이 견고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발사 인프라부터 지상국 네트워크까지 전 밸류체인에서 국산화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주 기업 투자는 일반 기업과는 다른 잣대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현재의 PER보다는 키로당 발사 비용의 경쟁력, 확보된 수주 잔고, 백로그, 그리고 데이터 서비스 전환 시의 가입자당 평균 매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무형의 기술력을 유형의 수익으로 바꾸는 구간에 진입한 기업을 선별해야 합니다. 우주항공 산업의 특성상 PR 등 전통적인 지표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뉴스페이스 기업들은 초기의 대규모 투자로 인한 적자가 불가피하고 무형자산 상각비도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EBIT 지표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주 잔고를 볼 때도 단순히 총 잔고보다는 실제로 확정된 계약인지 또 안정된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주항공 산업에 관심은 있지만 개별 기업 선정이 어렵다면 ETF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순수 우주항공 기업 비중과 혁신 성장 잠재력에 따라서 ITA, ARKX, ROKT, UFO 등 다양한 ETF가 있으니 투자 성향과 목표에 따라 선택이 가능합니다. 결론입니다. 우주 산업은 리스크가 크지만 발사 비용 하락이라는 거대한 기술적 흐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인류의 경제권이 지구를 넘어 확장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거대 기업들이 탄생할 것이기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